지수가 많이 급락을 했고 어제 오늘 어느 정도의 반등이 나오고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레버리지 ETF 그렇게 사들였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진짜 바닥이 나온 것일까요? 이분과 함께 오늘 시작에 대한 판단 좀 나눠볼게요.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 김영재 부장 연결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자 한마디 요약해 주십시오. 네, 오늘자 한마디 요약은 저는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이런 걸로 잡아봤는데요. 8일 연속 하락했던 증시가 오늘까지 4일 연속 상승함으로써 거래일수로는 절반 정도 지금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하락 폭에 비하면 상승폭이 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단기 낙폭이 심했던 종목들의 경우 사거리 정도 반등을 하면서 지난 금요일 바닥 대비 10%에서 15% 정도는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낙폭과대라는 재료가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점에 지금 위치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 동향과 새롭게 부각되는 호황제를 미리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일단 먼저 외국인의 매매 방향성 그리고 시장의 방향성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 동향에 조금은 의지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오늘까지는 하락 방향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환율 역시 최근 단기 상승폭의 절반 정도 지금 다시 또 하락을 했기 때문에 방향성을 다시 설정하는 번격적인 가능성이 있는 모습입니다. 시장 내부적으로도 현재 가장 불확실성이 있는 재료가 미국의 환율 보고서와 내일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여부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동결 가능성이 조금은 더 우세하지만 동결을 또는 인상을 결정한 이후에 외국인의 매매 방향성이 결국은 전체 시장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볼 때 단기적으로 일정 부분 반등이 나온 종목이라면 현금화를 통해 리스크를 일부 제거하는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아직도 낙폭이 가대한 상태에 있는 종목들이 대다수여서 매물 공목에 따른 반등 지속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은 수익률이 덜 나오더라도 안전하게 매매 전략을 짜는 보수적 관점을 아직까지는 좀 유지하는 것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더 조심스럽게 시장을 바라보자 이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게 할게요.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 김영재 부장과 함께했네요.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장 반등을 이용해서 현금 비중을 조금 더 늘려야 한다라는 시각들이 또 일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난 투자를 해야 되겠는데 조금이라도 좀 수익을 맛봐야 되겠는데 하는 분들 종가 공략하러 함께 가시죠. 강정원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리뷰할 종목이 혹시 있을까요? 하나만 살펴본다면요. 네, 어제 제시한 종목 리뷰를 하겠습니다. 오늘 주성 엔지니어링이었는데 장중 2% 상승한 이후에 조정세 모습입니다만 일단 플러스권은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주가 수준들이 전부 다 낙폭이 과다된 상황이고 또 상승 전환을 보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만 많이 좀 하락이 돼 있고 또 내년도에 LG 디스플레이와 SK 하이닉스 투자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저평가 매력대는 많은 종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최근 장비 업체들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내년 실적 대비해서 PR 7배 수준에 거래되고 있고 또 외국인과 기관은 저점에서 동반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 감안했을 때 단기적으로 8,000원까지는 유지하겠고요. 6,700원 손절가 준수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가격은 6,700원이었고요. 주성 엔지니어링 어제 종목 한 번 더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공략하면 좋을까요? 네, 최근에 주가가 하락하면서도 기관 쪽에서 매수하는 종목들이 좀 보이는데 오늘 준비한 종목이 그런 종목 중에서 인바디를 준비했습니다. 최성분 분석기를 포함해서 전자 의료기기와 생체 신호 측정 장치 등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고요. 3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와 좀 부합하는 실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 실적은 매출액 258억을 전망하면서 시장 기대치에 부합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전문가용 인바디와 의료기기도 약 13%와 45% 이상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가정용 인바디 부분이 판매 부진에 의해서 전년 대비해서는 59%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시장 기대치는 부합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인바디는 해외 시장 확대를 위한 직접 영업 전략을 좀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매출의 80%가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지역별 침투율은 5%에서 30% 내외에 불과합니다. 특히 해외 판매는 최성분 분석이 좀 생소하다는 점에서 드레이전 방식보다는 직접 영업 방식이 좀 효과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법인화에 성공한 지역, 특히 이제 미국과 중국, 일본은 매년 고성장세를 좀 거듭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법인화가 진행되고 있는 유럽과 또 아시아 이런 지역에서도 법인 지역의 꾸준한 성장 스토리가 좀 기대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의료기기 영역으로 좀 다각화를 좀 확대 중에 있는데 혈압계가 유럽 고혈압 학회 임상 시험을 통과하면서 해외 판매가 좀 기대되고 있고요. 판매가 좀 부진하고 있는 가정용 제품은 인바디 밴드를 통해서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점진적인 영업 확대를 나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주 고객이 B2C가 아닌 B2B, 즉 병원과 피트니스, 클럽으로 나가면서 가격 지역이 좀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부가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 개인 PT라든가 건강검진, 한약 처방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 수준도 지난번에 추천했던 만두와 더불어서 역사적인 저평가 수준의 종목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년 평균 PER 30배 대비해서 저평가 수준에 있고요.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은 올해 실적 기준 15배 수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2018년 올해 들어서 성장률이 좀 둔화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이 경기주가 아닌 성장주로서의 실적 모멘텀이 훼손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져서 성장 모멘텀이 여전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 역시도 10월 1일부터 전일 기준 약 누적적으로 86,000주의 누적적인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가 좀 많이 빠지면서 저평가 멘트가 부각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오늘 종가 매수가 되겠고요. 목표가는 26,5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22,000원 하에 시에 손절 가격 준수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환경 불안한 가운데서도 뭐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어느 한쪽에 이 큰 손들의 순매수가 계속 꾸준히 나온다는 거 앞으로 한번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 될 것 같아요. 인바디 챙겨봤습니다. 강장훈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